안녕하십니까. 아삭이기 너의 계절은 팀입니다. 저희 팀은 반기별 부동산 시장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저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고려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진입, 참여하려는 욕구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선뜻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정책과 법규 그리고 전세 사기와 같은 시장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례 없는 상승기와 하락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계절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요. 2019년은 시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예열 단계인 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여름, 마지막으로 22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겨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제목은 저희가 주목한 시점 당시의 기사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보시다시피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는 대출 및 자본 대부분이 수반되므로 의사결정에 많은 고민이 따르는데 저희는 기존 전문가들과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는 없을까라는 바람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자주 이슈가 되는 주제인 만큼 기존에도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지만 저희 프로젝트만의 차별점을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 아파트의 개별 면적을 하나의 행으로 가지는 디테일한 분석 단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측치를 채우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 프레임워크의 자체 구상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1차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차 회귀 분석을 통해 개별 분석 단위의 가격 변동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따른 또는 평형에 따른 세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분석 단위에 따라 어떤 트렌드를 가지는지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겪은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나타낸과 동시에 상승장 또는 하락장과 함께하는 중요한 부동산 요소를 찾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매매에 도움을 주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승 또는 하락장이 불규칙하게 찾아올 때마다 적합한 대응을 하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도식화 자료와 저희의 개발 환경입니다. 팀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 2달간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일정표입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데이터 수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중 서울과 경기 일부 그리고 인천 일부를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기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총 9반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용 데이터는 크게 구분했을 때 거래 데이터와 아파트 정보 데이터로 나누어지며 해당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파생병수를 생성하는데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원천과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분석 대상 이외의 데이터와 불필요한 컬럼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병합을 위해 데이터 제공 주체에 따라 상이한 컬럼을 표준화하며 정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실거래가 데이터로 모든 반기별 동일한 프라이머리 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는 저희 프로젝트의 분석 단위이며 시점별로 동일한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 데이터는 개별 단지의 개별 면적이 하나의 데이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개별행을 분석 단위로 가져간다면 데이터의 개별 거래가 해당 시점에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저희의 분석 프레임워크상 모든 시점에 가격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경우 대다수의 결측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거래를 분석하는 단위를 최대한 작게 가져가려고 하며 결측치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거래 단지 이름과 해당 거래의 전용 면적을 반올림한 구분형 면적을 설정하여 동일한 구간에 따라 동일한 pK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석의 기간 단위를 반기로 설정하였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분석 목적 및 결측치 고려를 토대로 분석 시점의 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옵션이 있었는데요. 분기를 선택할 경우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결측치 보충에 문제가 존재하였고 부동산 시장은 가격 변동의 속도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긴 주기를 가지고 흘러간다고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거래가 5반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총 9반기 중 4개 이하의 시점에만 거래가 있는 경우 결측치를 보충하는 측면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단지이거나 시장에 있어서 주류적인 단지라고 말하기 어려운 아이디들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 단위 5개 이상을 바운더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수로서 보금자리론, 투기과열지구, 거래단가 등의 컬럼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월세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실거래가와 병합하기 위해 동일한 프라이머리 키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월세 데이터들을 모두 전세가로 변환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전세가를 바탕으로 전세 단가 컬럼을 추가하고 실거래가 데이터와 전월세 데이터를 동일한 고유 프라이머리 키로 병합한 다음에 전세가율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희 프라이머리 키의 경우에는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제곱미터당 단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실거래가 데이터와 네이버 부동산 단지 정보 데이터를 법정동 주소 및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병합하였고 태블로 시각화를 위하여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구분형 면적이 다르다면 겹쳐지지 않고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위경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각 반기별 시점에 대해 동일한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최종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표는 최종 데이터셋의 예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인 회귀 분석입니다. 1차 회귀 분석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동산 요소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봄, 여름 그리고 겨울에 해당되는 시점 1, 5, 9의 범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선형 회귀와 XGBoost 라이트GBM을 이용해 보았고 R스퀘어 같은 값을 비교하여 성형 회귀와 XGBoost를 선정하였습니다. 아파트 거래 단가를 타겟으로 잡고 거래량, 건축연도, 건폐율 등 총 17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시점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소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XGBoost 모델링 결과 시점 1, 5, 9에서 중요도 기준 상위 5개 변수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전용 면적과 전세가율의 경우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나 속도가 점점 빨라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시장 흐름의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연식 및 용적률의 경우 하락기에 들어가자 연식은 경우가 낮을수록 용적률의 경우 높을수록 가격이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승장에서는 연식이 있고 동수가 많은 구축의 특성을 가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으며 하락장에서는 신형 소형 주택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보이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집 분석입니다. 부동산 트렌드 변화를 군집 단위로 확인하고자 하였고 전체 분석 범위인 총 9단계에 대해서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다양한 군집 분석 방법을 고려해 보았는데요. 저희의 분석 단위와 목표를 고려하여 간단 명료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K-민즈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선 1차 회귀 분석의 분석 결과를 일부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할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시점 1인 201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이 시점에 같은 군집 기준을 적용하였고 시점에 따라 군집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의 군집에 대한 주요 변수 레이더 차트입니다.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 거래 단가가 높은 순으로부터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정렬하였습니다. 군집 1과 군집 2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군집 1의 경우 연식이 높고 용적률이 낮은 비교적 구형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군집 2의 경우 연식이 낮고 용적률이 높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집 분석 결과를 태블로에서 시각화한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빨간 군집이 퍼져나가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파란색 군집으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역을 다시 서울 및 서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특징이 있는 지역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강남 3구, 노도강, 마용성에 해당하는 트렌드 변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노도강 지역은 시장의 영향에 크게 휩쓸리는 경향을 보였지만 보시다시피 중계동 학원가의 경우 큰 흐름을 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용성의 경우 상승장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하락장의 와보니 기존 및 승훈 부촌인 용산과 성수 지역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마포구 및 성동구 외곽 지역에는 시작점에서는 빨간색이었던 군집이 시점 9, 하락장에서는 파란색으로 변화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는 지역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기존 마용성이라는 클러스터는 새로운 클러스터로 재정립되어 대중들에게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1기 신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이 중 분당과 평촌의 트렌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면 분당은 같은 1기 신도시지만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강남과 가깝고 후발 신도시인 판교 위례 동탄의 중심으로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승장이 시점 5와 하락장이 시점 9를 비교했을 때 분당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간색 트렌드가 잘 유지되는데요. 수인 분당선 라인을 기점으로 하락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소형 아파트들은 하락장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평촌의 경우도 앞선 노도강 지역과 비슷하게 학원가를 중심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많은 이슈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적으로 확인하던 중 동탄의 트렌드 양상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이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상승장에서는 동탄 신도시 전체가 붉은색인 주류인 반면 하락장에서는 특정 지역만 붉은색 군집을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파란색 군집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군집은 앞서 1차 회귀 분석의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신축 중소형 단지가 붉은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집 분석을 통해 통상적으로 같이 묶이는 지역 그룹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도
반대로 유지하는 곳도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2차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되려 할 때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것이 유리할지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1차 회귀와는 달리 전체 시점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동일하게 R스퀘어 등의 성능 지표를 고려하여 선형 회귀와 엑스지부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상승폭이라는 파생 변수를 타겟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상승과 하락률 모두 고려해서 선정하게 된 변수입니다. 이를 통해 2차 회귀 분석의 결과로서 상승폭 상위 10%와 하위 10%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특성을 확인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역별 상승폭 상위 및 하위 10% 단지들의 주요 변수별 평균값을 비교한 표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상하이 아파트들은 연식 용적률 세대 평균 주차대수에서 두드러지게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하위 10% 단지들의 평균 전세가율이 특징적으로 매우 높은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과 경기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인천은 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의 상위 10%는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반면 인천의 경우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특히 앞선 표에서 확인했다시피 하위 10%의 전세가율이 약 80%로 깡통 전세, 즉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3가지 분석 결론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귀 분석을 통해 시장 흐름에 관계없이 소형 편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 전세가율이 적절한 경우로 유리한 아파트라고 판단되며 이는 갭 투자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신축 및 소형 아파트가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집 분석에서는 거시적으로 21년도 상반기에 경기 외곽으로부터 서서히 시장이 침체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팀 내에서 분석 전에는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부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해당 분석을 통해 그보다 먼저 외곽 지역에서 침체되었다는 사실을 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2차 회귀 분석을 통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은 구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인천 지역은 신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높아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이 상이한 트렌드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인사이트가 부동산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부동산 도메인의 특성상 개개인의 기호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시장을 참여할 때 제약이 많고 선택지가 한정됩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와 같은 개별적 제약을 일일이 고려한다면 저희의 매크로 기반 분석 인사이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부동산 시점에서 저희의 인사이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사나 글로만 봤던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을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시각화하고 명확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처음 진행해 봤는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개별성이 다양하다는 사실과 부동산 도메인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 가격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산 시장의 본질적 특징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가격 변수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추세 변화가 가격 변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적 변수 외에 다른 변수에 따른 흐름을 발견하는 등 해당 분석을 통해 각 시장에 대해 가격 변수의 부수적으로 중요한 요인들을 탐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평가위원분들께서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피드백 의견 있으시면 거기 앞에 있는 마이크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우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17개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 정도 이제 작은 데이터로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을 텐데 이거를 진행하면서 좀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니면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은 어떤 거를 더 하고 싶었어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1차 군집 분석이 끝나고 나서 2차 군집 분석을 진행해서 군집이 묶인 거를 다시 그 시점별로 군집을 묶으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해당 그 시간적 여유상 진행하지 못했고, 네, 또한 그 저희 분석 결과를 그 챗GPT와 같은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웹상이나 이런 데서 구현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저 이어서 또 질문 드릴 텐데요. 네. 뭐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더 트라이를 해본다는 것보다 어떤 피처가 있으면은 더 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희 진행하면서 느낀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부동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직장이나 교통 그리고 병원과 같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여러 변수들을 정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원과 같은 그런 요소들은 단순한 숫자보다 규모나 양, 질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데 그러한 그렇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직장, 교통, 편의시설과 같은 모든 요소들을 다 넣어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 저도 아까 뭐 여기 한계점으로 명시를 하셨지만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은 결과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났을 거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자료에 보면은 이제 뭐 부스팅 계열의 뭐 모델도 쓰시고 했는데 이 모델의 그 성능 수준에 대해서 명기가 안 된 것 같고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모델에 적용했을 때 뭐 정확도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R스퀘어가 0.8 이상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반기 단위로 이제 잘라서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기로 자른 게 이제 어떤 결측치나 뭐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제 민감하지 않은 트렌드다 보니까는 반기로 이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혹시 이거를 분기 단위로 했었을 때 아까 뭐 문제점은 얘기는 하셨지만은 혹시 그거에 대한 뭐 트라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제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상치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을 뭐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반기로 진행했던 이유가 분기로 실제로 해봤을 때 저희 반기로 했을 때는 5반기 이상을 있는 데이터를 있는 아이디만 프라이머리 키만 가지고 진행했었는데요. 분기로 했을 때는 그게 분석 반 이상이 되는 아이디들이 좀 더 적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 분석하는 결과 이제 거기에서 결측치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판단되어서 의사 결정으로 인해서 반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분석 대상 기준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측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반기로 설정한 건 좀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저 시점을 9가지로 단순하게 이제 2019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로 구분을 지은 혹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2019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로 9가지 시점으로 구분하셨잖아요. 네네. 반기로 했는데 왜 시점을 그 섹터로만 뒀는지, 단지 코로나 시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한 구분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상승이 시작됐던 시점이 2019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렇게 판단하게 된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트래킹 해봤을 때 2019년부터 뭐 급격하게 뭐 스레시홀드 값이 튀었다든지 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한 추이 분석을 가지고 시점을 커팅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KB 부동산 같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 수집 주체에 나와 있는 저희 분석에도 활용했지만 매매 지수를 확인했을 때 저희가 한 19년도 상반기 정도쯤 됐으면 이제 막 달아오르기 직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를 시작점을 잡았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시작한 시점이 2023년 상반기가 끝날 시점이라서 그때를 이제 마무리로 잡았습니다. 매매 지수 기반으로 판단하셔서 네. 시점을 나눴다고 보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 이제 주요 변수 추출을 해서 데이터 변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정하셨는데, 주요 변수를 아파트 거래 단가 주요 변수 선정하셨는데, 그 주요 변수 추출 시 데이터 변수에 대한 추출 탐색 과정이,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과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장표 자체는요. 그러니까 주요 변수를 마지막 5가지로 선정을 하셨는데, 왜 5가지로 선정하기 전에 주요 피처들 한 10몇 개를 나래비 해놓고 5가지로 선정하셨다는데, 그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나오게 된 데이터 탐색 과정 자체가 좀 안 보였는데, 주요 변수 5가지로 선정하게 된 어떤 피처 임포턴스라든지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과정을 혹시 있으신 건죠? 있어서 판단하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그 군집 분석을 진행할 때 이제 군집 분석에 해당되는 변수를 6개로 사용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저희 그 피처의 특징이 그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군집 분석을 위한 하나의 피처를 선정하기 위한 그 6가지의 셀렉션을 하셨다는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우선 그 부스팅 계열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낸 변수들 중에서 선형 회귀 결과에서 p-밸류 값 등 그 유의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변수들을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장표상에는 이제 여러 제약이 있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 단가 주요 변수를 보았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래킹 형태로 보려면 음수 양수에 대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어떤 컨스트레인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지수화를 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저희가 회귀 분석을 진행한 이유로 이제 아파트 단가를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한다기보단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자 해서 이런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해 보자면 어떤 군집 분석 시점별 구분을 통한 군집 분석에 중점을 둔 어떤 그런 클러스터링 기반의 분석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희 분석 흐름상 1차 회귀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 그 변수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